예, 안녕하세요. 배우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DSR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라는 게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세요. 저도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자세히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행 갔을 때 뭐 구체적으로 막 계산까지 뭐 1원 단위까지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가서 직접 은행에서 상담하시면 정확한 금액 나오실 거고요.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쉽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시면은요, 총체적인 상한 능력 비율, 바로 이게 뭐예요? DSR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한 능력이에요. 상한 능력.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능력만큼, 자, 비율을 따져서, 자, 이제는 대출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출.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DSR 정확하게 1년 동안, 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가 원리금이, 자, 소득, 내가 들어오는 소득이, 자, 비교해서 얼마인지 계산한 수치예요. 옛날에는 조금 들어왔어요. 소득이 요만해요. 근데 대출 이만큼 받았어. 그쵸? 이만큼.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요만큼 받았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요만큼 받았으면, 앞으로 요만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DSR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관리를. 예. 쉽죠? 예. 자, DSR 기준이 바뀌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자, 출처는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는 연봉 5천인데요. 자, 예전에는, 자, 그 DSR 관리 기준이 100%였어요. 그래서 이제 5천만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얼마 안 남았죠? 10월 31일부터는, 자, 고 DSR 기준이, 자, 7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줄어든 만큼,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 어떻게 됐다? 자, 3,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자, 앞으로, 자, 대출 받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잘 나올까요? 아니면 덜 나올까요? 예, 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은행 창구 가면, 자, 예전에는 받아줬지만, 자, 거절심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절심사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담보대출 잘 안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 자, 시그널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시그널이, 자, 어떻게 그러니까 전달이 될까요? 예, 조금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추측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사례예요. 그래서 다른 뭐 LTV라든가 DTI 기준 다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이자, 그러니까 퍼센트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맞벌이 부부 연소득, 자, 보통 맞벌이 많이 하시죠? 자, 6천만 원 정도 구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면 카드론 1천만 원이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자, 카드론 같은 경우에 보통 24개월로 보죠. 그러면 이제 원금 이자가, 자, 20%예요. 그러면 2년이면, 자, 1천만 원 1년 이자가 200이죠? 예,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원금과 이자, 자, 700만 원, 1400에서, 자, 2년에 1400인데, 자, 1년으로 나눠버리면 700이죠? 700. 자, 마이너스 통장 또 이용해요. 우리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 1년 단위로 이제 상한 기준을 놓고 보면, 자, 1100만 원이에요. 자, 이자 10% 했을 때, 자, 자동차 우리 보통 할부로 사죠. 몇 년? 3년. 자, 원리금은, 그러니까 이자는요, 보통 4% 넘어가죠. 그러면 3년에 대한 3천만 원 원금과 4%를 3년 동안 적용했을 때, 자, 이거를 3년 동안, 자, 원금과 이자를 낸다고 가정한다면, 자, 1120만 원씩 매년 내셔야 돼. 자, 주택담보대출은 3억. 자, 우리 보통 집 살 때 3억 정도 받잖아요. 요즘 주택가격 많이 올라와서 뭐 이하도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담보대출 받을 때 10년, 뭐 20년 상환해서 30년 상환해서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내는데 금리 이자는 3.5%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매년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금액이 1,8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집의 소득은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근데 이 자금을 내가 1년 동안, 1년이라 그랬죠? 앞에서 보면 1년 동안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자, 얼마예요? 지금 4,470만 원이에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4,770만 원. 그러면, 자, 4,470만 원. 아까 우리 1년 이내에 상환 능력을 본다 그랬는데 몇 프로로, 이제 그 규정이 바뀐다 그랬죠? 관리 규정이. 70%로, 자, 고위험 DSR을 관리를 하겠대요. 그럼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6천만 원에 70% 얼마예요? 4,200만 원. 예, 4,200만 원. 근데 이 집 얼마 썼어요? 지금 현재 4,700,
70만 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초과했잖아요. 예. 그럼 이 집 담보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추가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이 집은 오히려 있잖아요. 지금 이 초과된 만큼 자 원금을 더 상환하셔야 돼. 원금을. 또는 금리가 상승이 되면 충당금을 내셔야 돼. 충당금. 그럼 충당금이라는 건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충당금 왜 위험하니까 좀 더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자를 가상금리가 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가계에 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서민이 힘들겠죠? 예, 앞으로는 대출 받기도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돈 많이 버시는 분들,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거의 99%는요 다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DSR 제도가 많은 변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또 자산의 가격도 많은 그 변동을 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요, DSR 제도가, 지금 DSR 제도 알아보고 있죠? 제도가 되면, 자, 주택 구입용도, 자,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 대출금의 몇 분이면 30분의 1 이상을 상환해야 돼요. 뭐를? 원금 상환하셔야 돼. 예.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거치식 없어. 거치식이요. 예. 원금 상환해야 돼요. 이제 이 DSR 제도 관리 방안으로 가면은요. 그리고 자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얼마까지 된다 그랬어요? 보통 7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보편적인 거고요. 이제 그 이상도 심사라는 걸 통해서 또는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70%를 넘어서 자 대출이 그러니까 그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앞으로는 변동금리 못 가요. 고정금리로 간다. 예, 고정금리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분들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잖아. 대출이 많잖아. 근데 변동금리로 인해서 자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 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애초에 자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자 고정금리로 딱 고정시켜서 자 위험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금리 상승을 가정해서 최초 1% 자 금리 가산해서 아까 충당금 같은 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산정한 DTI를 이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그러면 서민들 되게 어렵지 않냐? 사실 자 서민 실수요자 배려를 확대하겠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져요. 이거 서민들 보통 우리 서민 자 우리 중산층 다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현행 DSR을 산정하지 않는, 자, 서민 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SR에서 어떻게 된다? 자, 아까 70% 본다 그랬잖아요. 그 70% 대출금에 보지 않겠대요. 세이망호시, 바꿔드림론, 사이또 대출, 징검다리론, 자, 소액 신용대출. 그래서 또 개선을 한 번 더 해서요. 자, 지자체 있잖아요. 우리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협약대출들 있죠? 자, 서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자, 희생하신 분들, 국가 유공자 대상, 자, 저금리 대출 등을 자, 추가해서 DSR 자, 부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지금 다른 혹시 이런 대출이 있는데 다른 가계대출,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 있는데 자, 서민금융상품에 자, 원리금 상환액을 자, DSR로 포함을 하겠대요. 포함.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런 대출들은 DSR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이런 대출이 있는데, 자, 차후에 다른, 자, 가계대출을 신청했어. 그러면 이 부채들, 자, DSR 부채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럼 포함되면, 자, 다른 대출 돈 급하게 필요해서 대출 신청했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대출 안 나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DSR, 그 신규 적용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그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자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제부터 적용하겠대. 전에는 자 어차피 여기 예적금 담보대출 있죠? 이거 어차피 내가 통장에 예치돼 있는 돈이야. 내 돈이에요. 그래서 안 봐줬어. 예, 대출 받은 걸로 안 봤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 대출 받은 걸로 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지. 유가증권담보대출 우리 주식 빌려주고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잖아요. 이거 대출 예전에 내가 빌린 돈으로 안 봐줬어. 예?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보겠대요. 자, 전세 보증금. 자, 번세 보증금을 지금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에요. 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받을 때에도 역시나 DSR을 보지 않았지만 자, 추순 자산을 감수할 수 있는 대출로 보고 앞으로는 자, DSR을 적용하겠대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대출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가 대출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자,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담보자 들어갔죠. 담보. 자, 담보대출과 틀린 거예요. 자, 전세자금 대출은 현행 시범처럼 자, DSR 적용해서 제외한다 안 한다? 자, 제외하겠대요. 자, 전세자금 대출 받았잖아요. 이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대. 그러면 아까 70% 내에서 받아준다 안 그러니까 여기 안에 포함시킨다 안 포함시킨다? 안 포함시킨대. 그러면 내가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야. 다른 대출을 신청했대. 전세자금 대출 내가 하나 받았어요. 근데 내가 뭐 다른 대출을 좀 신청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 전세자금 대출 원금은 빼더라도 자, 이자 이제 우리 납부하잖아요. 그 이자만큼은 자, 이 70%에 집어 넣겠대요.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대출 받기 쉬워져 어려워진다고요. 예. 환경이 어려워진다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시면 되세요. 이제 직장 근로자 소득 인정 범위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자, 대출을 받을 때 우리 은행 가면 뭐 물어봐요? 고객님 연봉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연봉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를 갖다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 앞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서 차주의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겠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DSR 부채 산정 방식이 이제 개선이 됐는데요. 자, 이제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있죠. 자, 전세 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 기간이 3년 6개월이래요, 우리나라. 자, 그랬을 때 4년간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자, 그 빌미로 해서 자,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4년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상환해야 돼, 이제는. 이자만 내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금융회사의 예적금 담보대출, 최장 만기 등을 고려하여 자, 8년 동안 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겠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0만 원이 있어요. 800만 원. 옛날에는 아예 안 봤어, 대출로. 근데 이제는 앞으로 자, 800만 원을 자, 8년간 분할 상환하면 몇 년이야? 원금만 따졌어요. 100만 원씩이죠? 100만 원씩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6천만 원 자,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아까 4,470만 원이 나왔잖아요. 4,77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아까 8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걸 보면 100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에 1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4,8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DSR 자, 70% 관리했을 때 초과됐죠? 예, 안 나온다고. 예, 그런 개념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70%가 아니고요. 이걸 더 조절을 하겠대. 자, 2018년 6월 현재 은행 DSR 평균이요. 우리 시중은행 있죠.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시중은행. 자, 52%래요. 예, 평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아, 지방은행 위험한 거예요, 사실. 123%. 자, 특수은행 128%. 우리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신협 같은 데 있죠. 이런 데가 특수은행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자, 고위험 그 DSR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자, 지금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앞으로 자, 2021년 말까지 자, 은행 평균별 DSR 자, 관리 지표가 자, 시중은행은 40%로 다운되죠. 예. 지방은행은 어떻게 되겠대요? 자, 80%. 자, 특수은행은 어떻게 하겠대요? 128%에서 80%로 조정을 하겠대요. 뭘? 자, 평균 DSR을요. 그랬을 때, 자, 이제 100%에서, 자, 몇 프로로 줄었다고요? 70%. 근데 이 70%가 지금 어떻대요? 지금 시중은행은 52% 정도 되고, 자, 123%가 되고, 자, 128%가 된대요. 근데 이거를 2021년까지 이 70%에 대한 비율을
그러니까 시중은행 현재 52%인데 40%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은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40명으로 낮추겠다 이거예요. 몇 프로? 70% 받는 사람을. 예. 그러면 자, 대출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한도액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적어지는 거지. 그럼 적어진다는 거는 자, 우리가 그 가게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은행은 지금 자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초과한 거야. 지방은행은. 그러면 지금 123명이었어요. 지금 70% 이상 고위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근데 지금 2021년까지 어떻게 받겠대요? 어떻게 조절하겠대요? 자 80명으로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80명으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참 이제는 대출 받기도 어렵고 자 대출을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지금 대출 받는 거 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 DSR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자 헤드라인 뉴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뉴스라든가 미디어라든가 방송 보시면은요 100%에 뻔해요. 이제 다음 달부터 대출 한파 자 어려워진 가계대출 자 1금융권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관리한대.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2금융 가는 거예요. 자 2금융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뉴스 제목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금융권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 내년, 자, 상반기에, 이거 상반기에 2금융도 포함이야. 상반기에.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어? 대부업은 호황.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업이 향후에 굉장히 유망한 사업일 것 같아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자 대부업들 있죠. 그러니까 지방의 각 지방 자치별로요. 지금 뭔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앞으로 대부업이 호황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꽁꽁 얼어붙은 대출 시장. 자, 서민층 돈 빌리기 어려워져. 자, 서민 대출 절벽. 또는 높아진 은행 문턱에 좌절하는 서민들. 이런 것들 100%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면 당연히 부동산 어려워지겠죠. 예. 부동산 우리 사실 자기 원금 가지고 사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원금 갖고 사시는 분들 없는데, 예. 어떻게 사요? 이제 대출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 최근 급등도 하고 규제도 많아지고 지금 뭐 각종 뭐 대출 규제도 있고요. 또 이런 대출 관리 규제도 나오고요. 그쵸? 그랬을 때 과연 자 조정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여러분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느낌 오시죠?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 게 거의 맞아요.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사람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 예, 느낌. 예, 그거 무시 못해요. 예, 여자의 느낌, 여자의 육감 이거 거의 맞잖아요. 그쵸? 예, 사람들이 이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좀 관망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금일 DSR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자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는 자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